상시의 오름을 다 센서 수팀이라 중동전쟁 소식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다시 전쟁 재개를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5월 10일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장교 6명이 쿠웨이트의 부비안 섬에 침투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정확한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들 혁명수비대 장교들은 전세 어선을 이용해 부비안 섬에 침투했으며 쿠웨이트를 상대로 한 구체적이지 않은 적대 행위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은 부비안 섬에서 쿠웨이트 군과 교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쿠웨이트 군은 혁명수비대 해군 대령 2명과 해군 대위 1명 그리고 혁명수비대 육군 중에 1명을 생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다른 혁명수비대 해군 대위 2명은 현장에서 도주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매체는 이 교전으로 쿠웨이트 군인 1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전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혁명수비대가 부비안 섬의 장교 6명을 침투했다는 점은 이란이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부비안 섬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작전 거점 구축, 정보 수집, 인근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충돌 재개에 대비하는 문제를 국내 체제 안정을 유지하고 내부 불안을 통제하기 쉬운 준비와 사실상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헤란주 혁명수비대 산하 모하마드 라스룰라 부대는 5월 12일 테헤란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 사령관인 하산 하산자대 준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와 가까운 인사들의 발언을 포함해 이란 고위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왔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발언과 실제 조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통제권을 점차 정상화,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정치 담당 부사령관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춘장은 5월 12일에 호르무즈 해협의 작전구역이 기존의 호르무즈 섬과 헨강섬 주변 그리고 폭 20에서 30마일 규모의 좁은 항로에서 벗어나 자스크와 시리크부터 캐슘섬 및 데툰부섬 너머까지 이어지는 200에서 300마일 규모의 초승달 형태 해역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크바르자데 준장이 말한 작전구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서 해역 주변 다른 국가들의 영해와 해양 영토가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는 점은 이란이 해당 해역 대부분을 사실상 작업관리하에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최고 지도자 고문 모하마드 모크베르는 5월 8일 호르무즈 해협이 핵무기와 맞먹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란은 단 한 번의 결정만으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해협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더해 5월 7일부터 새로운 통항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선박들은 이란의 규정을 이메일로 수령하고 선박 소유 구조, 국적, 승무원 정보 등을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제출한 뒤 통항 허가를 받아야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혁명수비대 계열 언론 역시 일반적인 해상 통항조차 이란의 허가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10일 이란 혁명수비대 계열 매체는 이란군이 두 번째 카타르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향후 군사공격에 대한 확실한 억제 수단이나 보장이 없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국의 주권 인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알자지라 기자는 5월 10일 이란 협상단이 핵협상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관철해야 할 5가지 전제 조건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조건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완전 종료, 모든 제재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 반환,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최고 경영진 역시 5월 10일 현재와 같은 무역 및 해운 제약이 몇 주 이상 지속될 경우 공급망 혼란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2027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란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걸프 국가들의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과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란은 자신들의 통제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러한 조치들을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해상봉쇄와 제재를 통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월 10일 미 해군이 이란 상업 선박 65척의 항로를 변경시켰으며 허가로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5월 12일 CNN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국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현재 해상봉쇄가 이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재무부도 5월 11일 중국으로의 불법 원유 판매에 연루된 이란 인사 3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혁명수비대 산하 샤이드 푸르자파리 석유 본부의 책임자인 아흐마드 모하마디 자데, 재무 책임자 하마드 파티 살라미, 그리고 상업 책임자 모하마드 레자 아슈라피 게이가 포함됐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업 선박 항행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작전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과 리투아니아는 각각 상황이 허락할 때와 미국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한 이후라는 조건을 달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5월 10일 최소 40개국 국방 관계자들과 진행한 화상 정상회의에서
위해서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항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다율령 기대 탐지 장비와 타이푼 전투기 그리고 구축한 HMS 드래곤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지원은 상황이 허락할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투아니아 역시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위원회는 5월 11일 미국 주도 임무 지원을 위해 병력과 인력 40명을 파견하자는 제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기타나스 나우세달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5월 12일 해당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작전적 요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5월 6일 향후 예상되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샤를 드골 전단을 홍해 지역으로 파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진행 중인 레바논 작전에서 처음으로 리타니강을 건너 남부 레바논 내 이스라엘군이 설정한 이른바 옐로라인 남쪽 지역에 대한 작전 통제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제36사단 이하 제1골라니 보병여단 정찰부대가 리타니강을 도하한 뒤 지난 일주일 동안 소탕 작전을 수행하며 자우타르 알 샤르키의 지역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터널과 박격포 발사 거점 등 좀 군사 인프라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우타르 알 샤르키에는 레바논 나바티에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서 약 10km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리타니강 우한에 형성된 이스라엘군의 옐로라인 경계선 부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스라엘 군사 전문 기자는 5월 12일에 제1보병여단이 옐로라인을 넘어 더 북쪽으로 진격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제1보병여단은 이번 일주일간의 작전 동안 소화기 교전 과정에서 헤즈볼라 전투원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헤즈볼라 병력 일부가 여전히 이스라엘이 설정한 완충지대 내부의 고정 거점들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완충지대는 헤즈볼라가 대전차유도 미사일 사거리 내에서 북부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조성된 지역입니다. 헤즈볼라는 4월 16일 임시 휴전이 시작된 이후로는 대체로 이스라엘 지상군과의 직접 교전을 피해왔으며 대신 레바논 전역에 분산 배치된 소규모 부대를 통해 교란성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다만 헤즈볼라는 지난 5월 4일 마르자윤 지역이 데이르 세리안에서 쪽으로 진격하던 제1보병여단의 병력을 상대로 실제 교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병력은 자우타르 알 샤르키의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는 임시 휴전 이후에도 데이르 세리안 일대의 이스라엘군 병력을 상대로 드론 및 로켓 공격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향후 작전에서 기갑 차량들이 리타니강을 보다 쉽게 건널 수 있도록 공병 작업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 언론들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지상 작전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후 소식이 더 들리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